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소프리에서는 서대문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환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노원구에서 본격 공사에 들어간 에너지 실증단지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11월 넷째 주 뉴스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대문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환으로 개시대회에 관내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 홍보 현수막마저 철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당 측은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대문구청을 고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서대문구에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서대문구에서 때 아닌 불법 현수막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 현수막, 합법 현수막, 그 일반 시청자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 5개 광고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이제 일반적으로 간판이나 뭐 현수막 이런 전단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현행법상 이런 광고물들은 지정 게시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를 해야 하고 이런 게시를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것들은 합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길거리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뭐 전봇대나 가로수 등의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하자면 네. 지정 게시대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합법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네. 하시면 되겠군요. 그럼 이런 불법 현수막이 서대문구 내에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합법적인 광고물은 아까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대문구에는 현재 이런 지정 게시대가 총 20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이 2곳, 상업용이 18곳이 있는데요. 이런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가로수나 뭐 전봇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을 지금 서대문구가 집중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19,000여 건, 또 올해 현재까지는 22,000여 건 정도 지금 정비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보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정비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서대문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분양 광고물 같은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붙인 현수막들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수막 철거라는 것은 뭐 다른 타 자치구도 굉장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지금 뭐 집중적으로 서대문구가 중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자치구들도 굉장히 그 민원 때문에 네. 이걸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 그 지정 게시대가 지금 20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 도봉이 아마 가장 많은 지정 게시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한 21곳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불법 현수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구정 홍보 현수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이 지정 게시대를 그럼 100개로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불법 현수막이 적발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관련법상 불법 광고물이 일단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과태료는 이제 각 자치구마다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 한 장당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양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장씩 이렇게 이제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 이제 500만 원까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4억 3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올해에만 지금 현재까지 3억 6천만 원을 지금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제 다 이제 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수거를 한 불법 현수막들은 30% 정도는 지금 현재 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자치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현수막들을 이용해서 모래주머니나 마대 뭐 이런 장바구니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한 70% 정도는 태워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각 처리 비용으로 연간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폐기 처리하는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결국엔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네. 주민들 세금으로 네. 만들어지는 예산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현수막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정당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정 게시대 외에는 전부 다 불법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 정당 측의 주장은 뭐예요? 지금 이제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정당법에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정당 활동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정당에서는 이런 현수막 게시는 이제 통상적으로 정당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5개 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정당의 주장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번외 얘기로 그 실제로 이제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대문 구청 측에서. 네. 그러면 과태료를 수거를 하면 과태료를 매게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과태료 실제로 부과했었나요?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현수막을 다 수거를 한다라고 하고 뭐 적발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계도 차원에서 이제 과태료까지는 바로 부과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차례 이게 반복이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직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네요. 뭐 최근에 이거를 이제 현수막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당 측의 주장은 지금 이제 이조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구청과 행정자치부는 이게 불법이 맞다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떤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나요? 네. 이 서대문구청은 이제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것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대문구청이 판단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 정당 정책 현수막에 대한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 5개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이 광고물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회나 행사를 위한 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외에는 불법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 현재 다 수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행정자치부 또한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청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정당 측에서는 구청을 지금 고발했고 네. 고발하자마자 구청 측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에서는 이제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거든요. 뭐 이런 불법 현수막 내용으로 이렇게 집회를 열었는데 구청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구청을 검찰에 고발을 한 건데요. 이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서대문구청이 이제 불법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만 지금 4차례나 지금 정책 현수막을 철거를 했는데요. 이 혐의는 재물손괴 혐의로 지금 이제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구청은 즉각 보도자료까지 이제 내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당에 지금 예외 없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공공 현수막까지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청에서는 해명은 뭐냐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정당에까지 이런 협조 공문을 5차례나 발송을 했고 협조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철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축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구청은 결국에 5개 광고물법에 따라서 이것은 불법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유권 해석을 그렇게 네. 내렸고요. 그리고 정당 측은 정당법에 따라서 이건 정당한 정치 활동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런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작 거리의 주인인
이 주민들에게는 그 의사를 정확하게 한번 물어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2년부터 하계동 서울온천 인근 부지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착공식에 이어 설계 변경 등으로 11월 초부터 턱하기 등 기초공사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주민들은 노원구에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는 안 된다며 공사 철회와 공공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노원구를 출입하고 있는 시윤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원구가 요즘 또 이제 에너지 주택 때문에 굉장히 좀 갈등 관계에 있는데 네. 일단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네. 제로 에너지 주택,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에너지가 제로다.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면서 주택을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석유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죠. 석유나 뭐 가스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냉난방을 대체한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 주택의 이제 명칭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의 특징은 정확하게 뭔가요? 네. 일단은 이 정책부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면 2025년까지 이 노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제로 에너지 주택을 좀 짓겠다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화석 에너지를 안 쓰는 주택이 전국에 공급하겠다. 이게 정부 이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노원구에서 그걸 유치해서 이제 지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에너지 기술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 주택은요 외벽이 50cm입니다. 보통의 일반 건축물의 외벽은 한 20cm 정도 되는데요. 그럼 2배 이상이네요. 2배 이상이죠. 단열재가 한 30cm 들어가서 굉장히 두꺼운 건축물에서 그러니까 열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구조들이 들어가고요. 또 창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삼중유리인데 유리창마다 안에가 좀 비어 있어요. 그 안에는 아르곤가스를 넣어서 또 열 손실을 막는 그런 기술들이 좀 다 들어가 있는 열 거죠. 손실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여름에는 덥지 않고 네. 겨울에는 춥지 않고 네. 이거를 계속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는 열 손실을 좀 없애고 여름에는 뜨거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블라인드 기술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좀 짓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반영된 게 냉난방 에너지 전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한 60%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냐? 태양광이나 아니면 지열 등을 통해서 보일러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죠. 재생 에너지를 쉽게 활용한다는 말해서 겁니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집이다. 미래형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김성환구청장의 핵심 사업 중에 핵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어떤 예, 일이 있었나요? 이제 우여곡절이라 그러면 처음에 이 부지를 이제 매각 사들인 시점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이 부지가 이제 학교 용도의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김성환 구청장이 이 용도를 이제 LH로부터 이제 학교 유치가 안 되니까 LH로부터 이제 사들였는데 주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구청에서 나서서 뭐 주민들을 위한 뭐 학교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의 시설을 짓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성환 구청장이 그걸 사들인 다음에 바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노원 전체의 80%가 주택인데 여기 또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건가? 그래서 당시에 구의원 또 국회의원까지 다 말렸다고 그래요.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우원식 의원 그러니까 을이죠. 네네. 을 지역에 있는 우원식 의원도 사실은 반대했어요. 그 주민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게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노원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파트인데 여기에 또 무슨 아파트냐 게다가 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냐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뚝심 있게 이제 김성환 구청장이 밀고 나갔던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도 좀 당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중단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난감했었죠.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때마침 이 제로 에너지 주택을 사업 공모를 해서 김성환 구청장이 그 사업을 이제 따온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 사업이 추진이 돼 왔고요. 한간에서 주민- 정가에서는 정말 풍운하다. 무슨 하는 사업마다 뚝심이게 물고 나가는 것도 밀고 나가는 거지만 이렇게 행운도 뒤따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게 말씀입니다. 하여간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김성우 청장 운이 좋았을지 몰라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반대 의견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우여곡절이라고 한다면 마침 또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검정색 흙이 나온 겁니다. 이게 건축 폐기물이라 그래요. 터파기를 시작하자마자 건축 폐기물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냥 조금 네모나게 팠더니만 거기에 또 층별로 이렇게 폐기물들이 나왔더라고요. 80년대에 그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H가 거기다가 다 이제 건축 폐기물들을 거기다 묻었던 거군요. 그랬던 걸로 지금 다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서울 온천이라고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거기 밑에도 또 온천이 있다고 해서 네네. 처음에 개발할 때 또 이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온천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좀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천수를 제로에너지 주택에 뭐 활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활용한다 그래도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온천을 계속 빼서 썼기 때문에 집안 침하 정도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가장 반대가 큰 이유가 임대주택이기 네.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네. 아파트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예. 그럼 주민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민들은 뭘 해달라는 건가요? 일단은 주민들은 가장 근본적인 건 학교 용지로 우리가 알고 돈도 더 주고 왔다. 분양을 또 이 아파트 국제고등학교하고 국제중학교 뭐 들어선다 그래서 그거 알고 온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를 해달라. 그런데 학교 유치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는 더 이상 수요가 없죠. 예, 그래서 수요도 없기 때문에 학교는 더 이상 힘들고 대신 공공성 있는 다른 것들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시설, 온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공 성격의 편의시설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한 121세대가 지금 들어서거든요. 121명, 121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좋은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좀 지어달라는 게 이 주변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뭐 지금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소송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네. 주민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노원구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인데 여기다가 무슨 또 임대 아파트를 짓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우 구청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억지로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도봉구의 동북일보는 일면 톱으로 쌍문동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을 다뤘습니다. 서울시는 덕성여자대학교 쌍문 캠퍼스 인근 경기 도시공사 소유 땅에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정부 소유 유휴부지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짓는 임대아파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쌍문동 행복주택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덕성여대 기숙사가 들어선 곳으로 기존 기숙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일대 19,000제곱미터를 임대해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곳에는 최고 7층 규모의 7개 동 아파트가 들어서며 총 660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타기관의 땅을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거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0%가량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노년층이 많은 이 지역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될 경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사례처럼 모든 행복주택이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정 취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노원구는 지금까지도 주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개수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역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 선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지어지는 것인데 현재 무리한 추진은 그닥 주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닌 동네가 행복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일면톱으로 명지대학교 후문 일대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 일대 170m 구간을 11월 중에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폭 10m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돼 이용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명지대 후문도로는 폭이 7.5m로 별도의 인도가 없어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어 왔던 곳입니다. 특히 시간당 보행자의 유입량이 716명으로 시간당 교통량 123대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곳입니다. 서대문구는 시비를 포함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우선 거주자 주차장부터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행자를 위해 도로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만들어지면 차량 통행은 가능해지지만 주차는 통제되며 보행자를 위한 특수 타일로 도로가 포장되게 됩니다. 일부 주차를 원하는 인근 상인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람이 찾는 거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렇듯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많은 중구로 그중에서도 신당동 떡볶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구 소방서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떡볶이 골목은 점심과 저녁만 되면 식당을 찾는 사람들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뒤엉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차하는 차량 사이를 오가는 보행자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중구도 보행자를 위해 인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상인 등과의 갈등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이 다니기 좋은 사람 냄새 나는 거리가 상권에도 유리하다는 지혜가 지역 상인들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서구의 강서 양천신문은 사면 좌상단에 등촌동 신축 오피스텔로 불거지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미 이곳은 추진 단계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인근 빌라에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등촌동 633-17번지는 대명에서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초공사인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노후빌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뿐이 아니라 주민들은 심지어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집안이 내려앉고 도시가스 배관에도 영향을 줘 가스 유출에 공포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빌라 반지하에서는 울림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공사 측에서는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된 적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빌라에 대한 안전 진단은 해볼 의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청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되는 피해 상황을 보고 공사 진행을 할지 안 할지를 추후에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과민 반응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 상태에서는 분명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청이 좀 더 적극적인 피해 조사가 아쉽습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특히 서대문구 현수막 갈등은 정치적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현수막은 분명 지역사회에서는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홍보한답시고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정당의 불법 현수막은 주장대로 정당한 정치 활동에 앞서 정치 혐오증만 키울 뿐입니다. 11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